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9번이에요. 그죠? 9번.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산림 및 원화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토지는 잡종지 틀렸죠. 그죠?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죠. 그죠? 이거는 지문을 시험에 출제를 아주 자주 하는데 항상 임야인데 잡종지라고 쓰더라고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입니다. 두 번째, 일반 공정의 복원, 휴양 및 이렇게가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이렇게 나오죠. 공원이죠. 그죠? 공원.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고 한 폐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죠. 그죠? 잡종지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이게 키죠. 그죠? 유지가 아니라 국어가 되죠. 그죠? 인공적인 수로 이게 농수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번에 지하에서 석유류가, 여기는 핵심이 용출이죠. 용출. 석유류가 용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죠. 그죠? 광천지. 틀린 지문이 되네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에 가면은 지목의 부호 연결이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이제 출발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하죠. 이때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고 도면에는 부호로서 등록한다. 이때 차문자, 두문자 이래 나오죠. 이 첫째 글자를 쓰는 거는 24개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둘째 글자를 쓰는 게 4개가 있죠. 그죠? 그게 공장용지죠. 그죠? 하천이죠. 하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원지죠. 그죠? 유원지.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이렇게 나와 있죠. 공장용지는 장이고 하천은 천이죠. 그죠? 천. 유원지는 원이죠. 그죠? 주차장은 차죠. 그러면 차문자가 적용되는 이 4개만 암기하면 되고 24개는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여기서 철도 용지하면 철 맞네요. 그러니까 이 4개 이외에는 전부 다 첫째 글자를 쓰잖아요. 그럼 철도 용지 맞네요. 그럼 1번이 옳은 지문이 되네요. 공장 용지는 공이 아니라 장이 되죠. 그죠? 주유소 용지는 여기에 없죠? 그럼 전부 다 첫째 글자가 되죠. 그죠? 그럼 목장 용지도 여기에 없죠? 그러면 목이 되죠. 그죠? 양어장도 여기에 없죠? 그러면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에 지목을 표기할 때 우리가 차문자가 적용되는 4개,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기억해두면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30%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는 경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36페이지네요. 그죠? 이 경계는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냐 하면은 우리가 토지의 표시가 있잖아요.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경계가 있죠. 이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을 하죠. 나머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공유지 연맹부나 대리권 등록부나 경계점 자표 등록부에는 우리 여기 말하는 경계를 등록하지 않아요. 그죠? 자,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으로 틀린 것 이래 나왔네요. 그죠? 1번에 지적 도면의 번호 X죠. 그죠? 이런 표현은 없죠. 그죠? 2번에 소재는 O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기록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O죠. 그 다음에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의 지목 맞아요.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출제위원이 시험에 낼 때는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뜻을 시험에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내죠.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래 낼 수 있고, 항상 부자가 들어가는 거는 장부죠. 그죠? 장부이니까 등록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이죠. 그죠? 그러면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 좌표가 있죠. 항상 좌표라는 말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만 설치를 하죠. 그죠?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이거는 시험에 놓을 확률은 50%입니다. 그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 있죠. 1번에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단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록 공부에 등록한 선이죠. 그죠? 선. 여러분들 경계와 경계점의 차이는 요 선이라고 쓰면 경계 굴곡점, 점이 들어가면 경계점이죠. 그죠? 두 번째, 경계점이라는 필지별로 선의 굴곡점 일어나죠. 점. 요 점으로서 지력도 임야도에는 도해는 그림이죠. 그죠? 도해는 그림으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되면 좌표, 요 좌표는 숫자죠. 그죠? 숫자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맞아요. 자, 3번에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장.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은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상의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선이 경계지. 그런데 땅 위의 경계 표시는 뚝, 담장, 논두렁, 울타리가 경계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 해수면, 평균 여기 때 수면이 되는 선으로 한다. 틀렸죠. 그죠?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죠. 그죠? 그럼 이건 엄청 쉬운 문제네요. 그죠? 우리 책에 평균 만조위, 평균 만수위라는 말 자체가 없죠. 그죠? 그러면 4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5번에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의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가 경계 결정의 기준이다. 맞죠? 그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에 가보면 경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옵니다. 1번은 항상 지문으로 띄운다고 그랬죠.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상 경계, 땅 위에서 경계 표시는 뚝이나 담장이다. 됐죠? 자, 연접되는 토지 사이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단부 틀렸죠. 그죠? 하단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 결정의 기준은 외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하, 있다면 하단부, 도로구개 등의 토지의 절토는 상단부, 해면과 수면은 최대만조의 최대만수의,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 이건 딱 외워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2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3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은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청량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할 때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를 먼저 설치하느냐, 경계점 표지를 먼저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 이동 있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토지 이동의 종류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분할입니다. 분할. 그럼 분할은 당연히 청량을 하죠. 그죠? 그럼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의 권리익의 경계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는 우리가 4개를 외워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리하죠. 이게 건축물이거든. 그러면 건축물의 권리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청량할 수 있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되는 예외 4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4가지는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죠. 도시개발 사업하면 되죠, 그죠? 공공사업하면 되죠,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되죠, 그죠?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항상 드릴 때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한다. 항상 사업자가 들어가면 편리를 봐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개가 들어가면 끝글자는 전부 다 할 수 있다가 됩니다. 판결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냐? 모든 것은 판결서만 들고 들어가면 등기를 하든 지적을 하든 다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유수면 밀입지의 토지의 제방의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맞죠? 그럼 여기서는 틀린 지문을 물었으니까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제 3번입니다. 그죠? 이 3번에 보니까 지상경계점,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 일어났거든. 그럼 처음에 소재, 지번, 모든 토지의 소재 지번은 등록하니까 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소재, 지번, 지목이죠. 그죠? 지목.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경계점의 좌표 오죠. 그죠? 자, 고유번호 X죠. 그죠? 이런 표현은 없어요.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오죠. 그죠? 오. 공부선의 지목 오죠.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X죠. 그죠? 여기 위치는 도면에 등록을 하죠. 도면. 그래서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릴 때 뭐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잖아요. 그럼 여기서 소재, 지번, 지목은 손댈 게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경계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경계점 들어가 있죠? 경계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토지의 고유번호와 건축물에는 경계점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뒷것, 미음, 비읍.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여기 경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거든. 1번이 또 나오네요. 그죠?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이다. 맞죠? 두 번째,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과거 시험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인데 이걸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쓴 적이 있었어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에요. 여기는 맞는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지상 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여러분들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공서잖아요. 관공서는 끝글자만 딱 보면 되죠.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청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5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틀렸죠. 그죠? 좀 전에 앞 문제에서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해서 없는데 예외 4개, 예외 4개. 도시개발 사업하면 할 수 있다. 공공사업하면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할 수 있다. 판결서를 들고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여기에 답이 바로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은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해서 없는데 있는 예외가 4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할 수 있다. 공공사업하면 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법에 규정을 해놓은 거는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전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러죠. 이는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4개. 자, 3번을 제외한 이 4개를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은 이제 면적이네요. 그죠? 면적. 자, 이 면적의 문제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푸느냐를 할 때,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평면상의 넓이를 측정을 해서 지도공부에 등록을 하죠. 핵심은 이거예요.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도공부의 가장 기본은 대장입니다. 그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거예요. 면적을 등록을 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설명해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풀어보면은 자 봅니다. 공간정보의 구체며 법령상 등록 전환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그럼 여기에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오죠. 그럼 바로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는 면적은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저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 임야대장이 있어요. 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주는 게 등록전환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면적이 100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걸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주거든. 바꿔주면 청량을 해야 돼요. 그럼 청량을 해보니까 만약 100으로 나왔다. 이러면 문제될 게 없지. 그런데 만약 청량을 해보니까 101로 나오더라. 이때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요 100을 있잖아요. 문자로 하면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00일 있죠. 이 100일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읽어요. 100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이렇게 읽고 요 101은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100은 옛날 면적이죠. 101은 새 면적이죠. 그럼 당연히 토지대장에는 새 면적을 등록하느냐 옛날 면적을 등록하느냐 당연히 새 면적을 등록하겠지. 요게 이제 하나. 자, 두 번째.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100이었어요.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보니까 110으로 났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거는 1의 차이가 있고 이거는 10의 차이가 있어요. 이때 이제 문자로 말해보면 차이가 적죠? 그럼 이걸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크죠? 오차 허용 범위 초과입니다. 그러면 답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든 오차 허용 범위 초과이든 새 면적을 등록합니다. 토지대장에는. 그러면 이제 이 임야대장은 토지대장으로 갔죠. 갔다면 이 임야대장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창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 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면적의 증감이 적은 거거든. 그때는 요 장부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면 이것도 면적을 110으로 고치고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이 110으로 고치는 걸 소유자의 신청으로 정정을 하느냐,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러면 시험에 이 글자에 직권으로 정정한다면 O, 신청으로 정정한다면 X가 되는 겁니다.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이제 대표 문제네요.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이러면은, 자, 이렇게 풀어봅니다. 여기 보면은, 자, 도면의 축척이 600분의 1이죠. 그죠? 1지역에 싱글 1필지의 면적이 145.450제곱미터로 나왔을 때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풀어야 되죠. 어떻게 푸느냐? 자, 이렇게 되었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입니다. 그게 이거죠.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이잖아요. 이게 7개거든. 지적도에서는 이 7개를 다 써요. 임야도에서는 3천, 6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면적을 배우거든. 면적은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500분의 1과 600분의 1. 하나는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 그러면 이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600분의 1 이렇게 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여기서 500인데 여기 갔을 때는 500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라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입니다. 됐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딱 하면 여기는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S는 면적을 측정할 때 좌표 면적 계산법을 우리가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하죠. 근데 1000에서부터 6000은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경위의 청량을 사용을 하죠. 경위의 청량 방법이 경위의 청량.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평판 청량이죠. 평판 청량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봅니다. 여기는 최소가 0.1입니다. 그 말은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전부 다 0.1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거예요. 여기는 최소가 1이에요. 1. 그 말은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한다. 여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해요. 여러분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말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라. 그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둘째 자리를 반올림하는 겁니다. 그게 0.05죠. 그죠? 여기는 제곱미터니까 자연수까지 등록하죠. 그럼 자연수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하는 거죠. 그게 0.5죠. 그러면 0.5보다 크면 올리고 적으면 버리고. 이제 문제는 0.5일 때는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되어져 있죠.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0.05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 되면 버리고 0.0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600분의 1이니까 여기잖아요. 그 여기는 제곱미터의 한 자리예요. 그럼 제곱미터의 한 자리라는 말은 여러분들 여기가 제곱미터거든. 이해한대 여기다 이해한대. 그럼 여기가 제곱미터의 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그럼 이걸 반올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5로 끝났죠. 끝났다면 요 앞자리를 보잖아요. 4는 짝수죠. 그럼 이거 버려버리면 되죠. 그죠? 그럼 145.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걸 지우기가 아까우니까 요거 연습 잠깐 한번 해본다면은 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327.67로 나왔어요. 그러면 424.25로 나왔어요. 542.35로 나왔어요. 927.3 예를 들어서 여기서 5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251이 나왔어요. 자, 요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걸 잠깐 해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327.25와 327.251은 다릅니다. 답은 여기는 만약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본으로를 비추하는 즉 1하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올림해야지. 이때는 위에 거는 0.05지. 아래 거는 0.051이지. 답은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5로 끝났느냐? 뒤에 또 숫자가 있냐?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5보다 큰 거예요. 그럼 바로 올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5로 끝났으니까 앞자리가 짝수잖아요. 그럼 이거는 2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구별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가면 이제 이렇게 보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는 44페이지입니다. 자,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되었어요. 자, 문제를 가볼게요.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 일어났거든. 1번에 봅니다. 신규 등록할 때 청량하죠. 그죠?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청량해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보면 이 두 개가 지금 문제인데 보세요. 1필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는 경계보건청량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세요. 경계보건청량에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에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는 말은 면적을 측정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러면은 경계보건청량하고 지저 현황청량하고 자, 이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청량자가 들어가 있죠. 그럼 청량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청량은 한다 이 말입니다. 청량은 한다. 그런데 면적은 측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계보건청량이죠. 경계 표시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뒤납니다. 면적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으니까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아요.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은 청량은 하는데 원칙적으로 면적은 측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는 예외적으로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니까 면적 측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시험에 가면 애매모호하게는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출제를 해주거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은 지적확정청량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그죠? 1번에 자, 보세요. 경위의 청량이죠. 그럼 여기 보면은 전자면적 측정기 틀렸죠. 그죠? 좀 전에 우리가 봤을 때 경위의 청량은 좌표
면적계산법이었죠. 자,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봤어요.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이거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경위의 청량, 여기는 평판 청량, 여기는 좌표면적 계산법, 여기는 전자면적 측정기 금방 공부했죠. 그러면 경위의 청량은 좌표면적 계산법이에요. 전자면적 측정기는 틀린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경계점 자배등록부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죠. 그죠? 여기에서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면적이란 지리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면적을 측정할 때는 바닥에 평평한 면을 측정한다. 이러면 돼요. 그다음에 신규 등록 전환을 할 때는 면적을 측정한다. 여러분들 신규 등록 전환 분할 다 청량을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합병 있죠. 토지 합병을 하는 게 면적 결정은 합병 전에 각 필지의 면적을 합하여 일어나죠. 여기서 조심할 때 합병은 청량을 하지 않죠. 그죠? 그럼 우리가 가장 쉽게 여기에 두 필지가 있는데 이거는 면적이 300이에요. 이거는 면적이 200이에요. 그럼 이 두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다면 두 개를 플러스하면 500이 되죠. 그게 합산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이럽니다.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답은 바로 1번이네요. 면적은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의 등록상이다. 이게 틀렸죠. 그죠? 등록하지 않죠. 자,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지리공부의 등록사항을 공부하게 되거든. 공부하게 될 때 이렇게 한번 키를 잡아 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자, 이렇게 옵니다.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지적공부가 있거든. 그러면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게 돼요. 그럼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좌표. 그 다음에 지적공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지적공부 이렇게 나오면은 자, 이렇게 되어졌죠. 대장이 있다, 도면이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잖아요. 이때 대장의 종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죠. 도면의 종류에는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잖아요. 자, 이거를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울 겁니다. 바로 배우는데 이걸 꼭 알아두면 등록상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해요. 자, 우리가 지적 공부의 종류는 크게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걸 5개로 줄일 수 있어요. 그 말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이 동일해. 지적도와 임야도는 양식이 동일해. 따라서 출제위원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물을 때는 토지대장으로 묻든 임야대장으로 묻든 답은 같아 이 말입니다. 지적도로 묻든 임야도로 묻든 답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것만 딱 나눠놓고 공부를 해본다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거든. 이때 여러분들 이거는 되어져 있죠. 소재, 지번. 그러면 모든 장부, 제가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 그게 주민등록증이든 주민등록등본이든 가족관계증명서든 면허증이든 여권이든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이 소재 지번은 등록하잖아요.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지목만 알면 답이 딱 떨어집니다. 지목은 우리가 앞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여기에만 등록을 해요. 다른 데는 등록을 하지 않아. 이런 데는 등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정식명칭으로 등록을 하고 도면에는 지목을 부호로서 등록한다. 그러니까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한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면적, 경계, 좌표는 한 번밖에 등록을 안 해. 한 번.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면적, 경계, 좌표. 됐죠? 면적, 경계, 좌표. 그러니까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하는 거예요.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하는 거예요. 그걸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하거든.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역은 등록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경우에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에는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맞죠? 그죠? 여러분들 좀 전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에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거든. 그 다음에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죠. 그럼 여기는 할 때 좌표, 면적, 계산법. 여기는 전자, 면적, 측정기 이렇게 했고 여기는 경위의 청량입니다. 여기는 평판 청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죠. 그죠? 한 자리에 여기는 제곱미터. 그 다음에 여기는 최소가 0.1이죠. 여기는 최소가 1이잖아요. 1.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600분의 1이죠. 그럼 600분의 1이니까 여기잖아요. 그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는 맞죠. 자, 그 다음에 1200분의 1이죠. 그럼 1200분의 1은 최소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000분의 1이잖아요.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를 한다. 여러분들 6000분의 1은 여기에 해당하지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이래 되는. 그 다음에 경계점 자비등록부죠.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최소가 0.1이죠. 따라서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에 가면은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틀린 것 이 말이죠. 그죠? 1번에 신규 등록자는 분할한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된다. 오죠. 그래서 우리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거는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이거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좀 전에 경계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원칙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이번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의 적용이가 123.5제곱미터인 경우는 임야대장에는 123.6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임야대장은 좌측이냐 우측이냐 여러분들 임야대장 임야도잖아요. 임야대장 임야도니까 산이죠. 그거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 해당하니까 여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올림해야 되죠.
여기도 5잖아요. 5보다 크잖아요. 그럼 올려야죠. 올려. 그럼 이렇게 올리면 4가 되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4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답이 바로 나오죠. 왜냐? 임야대랑은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거든. 그런데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가 나와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가 나왔으니 바로 답은 틀려버리는 겁니다. 123.6이 아니라 124가 되는 거예요. 124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지번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번, 지목,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계정자비등록부 시행지역에서 1필을 측정한 경우가 0.15로 측정됐다면 토지대장이는 0.2. 자, 왜냐? 여기는 최소가 0.1이죠. 그럼 저기는 0.15니까 0.1보다 크잖아요. 그럼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럼 5로 떨어졌죠? 떨어지면 앞자리를 보죠. 1이잖아요. 1은 홀수잖아요. 그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0.2가 되는 겁니다. 0.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계청 자비등록부 비치 지역에서는 0.1제곱미터 미만의 건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뭐다?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이죠. 그죠? 잠깐만 해본다면은 327.25가 있고 327.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6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24가 있어요. 320.25가 있어요. 320.35가 있어요. 327.05가 있어요. 자, 이때 경계준 자비등록부는 제곱미터 이하 한 여기까지 등록합니다. 그럼 요걸 반올림해야지. 그럼 이걸 반올림하면은 0.06이잖아요. 5보다 크잖아요. 그럼 올려야지. 그럼 이거는 327.3이죠. 그죠? 이거는 4는 5보다 적죠? 버리면 되죠. 327.2예요. 그러니까 6은 5보다 크니까 올렸고 4는 5보다 적으니까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5로 딱 떨어졌죠. 떨어질 때는 요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앞자리가 짝수죠. 그럼 이건 버려버리는 겁니다. 홀수죠.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4가 되는 겁니다. 제로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 이래 물었으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 5번, 6번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